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민국 중공업의 심장이자 이제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는 역시 바로 AI입니다. 그런데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엔비디아의 GPU가 더 많이 팔릴수록 전 세계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잡아먹는 전력량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기 때문이죠.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 해서 석탄 발전소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 전기는 폭발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이 오늘 소개해드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의 분석을 함께 보신다면 왜 이 기업이 향후 몇 년간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숫자를 보기에 앞서 오늘 발표의 뼈대가 될 3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는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태 이후 멈춰있던 전 세계 원전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거대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작고 안전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시장이 열리면서 두산이 압도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터빈의 폭발적 수요입니다. 원전을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 전기는 뭘로 만들까요? 바로 LNG 가스터빈입니다. 이 가스터빈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틈새 시장을 완벽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압도적 실적 성장입니다. 테마나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모멘텀이 실제 장부의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폭발적인 시점이 언제인지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인 원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파운드리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TSMC가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설계를 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곳. 두산 에너빌리티는 쉽게 말해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입니다.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외 유수의 원전 설계 기업들이 원자로 같은 핵심 주기기를 만들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을 빌리지 않고는 제작이 힘들다는 겁니다. 대형 원전인 폴란드 AP1000 프로젝트에서도 두산의 주기기 공급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테라파워와 뉴스케일. 아시는 것처럼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입니다. 최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뉴스케일은 SMR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두 회사가 SMR을 설계하면 그 쇳물을 붓고 깎아서 실제 원자로로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은 이미 이 글로벌 탑티어 SMR 기업들과 지분 투자 및 주기기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 SMR이 지어지든 두산의 공장은 바쁘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당장의 현금줄, 가스터빈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수주가 약 7.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전망치가 무려 14.7조 원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뛴 것이죠. 이렇게 급격하게 숫자가 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무한정 짓고 있습니다. 원전은 지으려면 10년이 좋게 걸리죠. 그래서 당장 2, 3년 안에 불을 켤 수 있는 LNG 가스터빈 발전소를 엄청나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스터빈 시장은 미국의 GE나 독일의 지멘스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이 빅데이터 센터 발주가 너무 쏟아지니까 GE와 지멘스의 공장이 풀캐파, 즉 꽉 차버린 겁니다.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우리도 만들 수 있고 납기도 맞출 수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두산의 가스터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단기 수혜가 아닙니다. 2038년까지 누적 105기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산은 이 거대한 미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을까요? 전략이 매우 영리합니다. 단순히 기계 하나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프린터는 기계를 싸게 팔아도 잉크 카트리지를 계속 팔아서 돈을 벌죠. 발전소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계를 팔고 나면 10년, 20년간 부품을 갈아 끼우고 정비해주는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게 진짜 알짜 수익, 황금알 낳는 거위입니다. 두산은 현재 연 8기 생산 능력을 2028년까지 12기 체제로 확대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DTS라는 미국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땅에 직접 밀착 정비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고장나면 태평양 건너서 수리해주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미국인들이 원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정비해주겠다는 겁니다. GE와 지멘스의 공급망이 꽉 막혀있는 지금 두산의 이런 현지화 전략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주를 소화하려면 뒷마당이 튼튼해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혼자 잘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K 가스터빈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놨습니다. 가스터빈은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열을 견뎌야 하는 초정밀 기계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핵심 부품을 다 해외에서 비싸게 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산 플랜트 같은 훌륭한 국내 협력사들과 함께 핵심 절연 소재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산화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원가가 20%에서 30% 절감됩니다. 회사의 마진율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둘째, 납기가 매우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부품 하나 받으려면 3에서 6개월씩 걸렸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조달하니 1개월 이내로 뚝 떨어집니다. 아까 미국 시장에서 두산이 GE, 지멘스보다 납기를 잘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국내 밸류체인에 있는 겁니다. 두산은 890억 원 규모의 동반 성장 펀드까지 만들어서 협력사들을 글로벌 스페셜리스트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주분들이라면 이 차트를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은 영업이익 전망 차트인데요. 밑에 괄호 안의 숫자가 매출액이고 차트의 선이 영업이익률을 반영한 추이입니다. 중공업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꼭 아셔야 하는 개념이 수주 인식 시차입니다. 오늘 1조 원어치 계약을 땄다고 내일 당장 1조 원이 장부에 찍히는 게 아닙니다. 설계하고 만들고 납품하고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오겠죠. 지금 두산이 원전 SMR과 가스터빈을 엄청나게 수주하고 있다고 했죠. 그 어마어마한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익으로 폭발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2026년과 2027년입니다. 매출액이 26년 1조 1천억대, 27년 1조 5천억대로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초기 R&D 비용과 설비 투자 비용이 들어가던 시기를 지나 2026년부터는 마진율이 높은 SMR과 가스터빈 부품들이 본격적으로 납품되면서 이익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합니다. 글로벌 동종업계의 평균 기업 가치 배수가 약 38배 수준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감안하면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이 턴어라운드 가치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7조 원, 2025년 예상 신규 수주액입니다.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회사의 체급이 바뀌는 숫자입니다. 12만 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는 적정 목표 주가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원전과 가스터빈이라는 완벽한 투트랙 무기를 들고 AI 데이터 센터가 촉발한 글로벌 전력 부족 사태의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협력사들과 구축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그리고 수익성 높은 유지 보수 장기 계약을 통해 한번 반짝하고 마는 회사가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완벽하게 올라탄 두산 에너빌리티. 그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심도 있는 기업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